의자 되죠. 그래서 잘 썼어? 네, 잘 썼습니다. 멋지게 유치합시다. 다음은 바쁘신 군정에도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오도창 영양 군수님께서 환영의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양군수 오도창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우리 영양군의 발전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위해 우리 영양군까지 찾아주신 이철우 도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김석현 국회의장님, 하홍열 도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한 기관 사회단체장님, 그리고 양수발전소 위치 민간 추진위원회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도민과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답을 찾고 답을 통한 혁신적인 도정 운영으로 지방을 살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발표할 도정 발전 전략을 경청하시고 도와 문이 함께 잘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국민이 영원하는 양수발전 유치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해 귀한 걸음 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위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말 오늘 양수발전 결의대회에 우리 지사님이 참석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반드시 유치하도록 할 테니까 따라주십시오. 네, 그리고 참석한 여러 관계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확실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철우 도지사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생생버스라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사는 거 두 분의 생생인데 우선 분단위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제가 도지사를 5년째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큰 도시의 행사가 많죠. 그러니까 포항, 구미, 경주, 경산, 안동 그 정도가 행사가 있고 BYC라고 하는 공과 영양 청소 저쪽에 또 고령 성주 청도 그런 데는 1년에 일부러 날을 안 잡으면 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수도권을 자꾸 치우치는 이유가 뭐만 하면 수도권에서 하게 되고 지방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지방이 어떤지 먼저 지방부터 돌아가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오늘 3번째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양 국민들이 모두 나와서 양수 발전소 유치를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영양이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영양 고추가 배운데 뭐 쉽게 되겠죠? 예. 안재범 회장님 아까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 잘 되겠죠? 네. 잘 되셨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유치하는 국민들 열의를 보니까 도지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군수님하고 여기 도의원님 또 국민들도 많이 계시는데 국회의원들과 함께 노력해서 반드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결의대에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내가 아까 사진 잘 찍어냈습니다. 대통령하고 산업부 장관한테 모두 다 보내가지고 소리 들리나 이거 하도록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드시 제가 도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우리 경상북도는 사실상 이 나라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최고대장입니다. 2014년 1월달에 제가 우루과이 가는 나라를 봤더니 그 나라 대통령이 무이카 가는 대통령인데 그때 연세가 한 75세 돼서 경륜이 전투했습니다. 이분이 이래요. 자기가 중국 역사를 공부를 했는데 중국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코리아는 전립 자체가 기적이 돼요. 다 중국에 흡수됐는데 어떻게 작은 코리아가 전립해가지고 있느냐. 그 자체 기적인데 걷다가 삼성이 있고 LG가 있고 현대가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싸이라는 그 춤추는 말춤추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문화까지 기적 중에 기적이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을 낳은 사람들이 경국사람이에요. 신라가 삼국 통일 안 했으면 한꺼번에 다 잡혀가고 없습니다.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힘을 합쳐서 나당연합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백제하고 고구려를 이제 신라가 통일을 하고 668년에 고구려를 통일했습니다. 백제는 660년이고 신라의 삼국 통일 676년입니다. 왜? 당나라가 안 나가는 거예요. 같이 전쟁을 해가지고 나라를 통일을 했는데 안 나가고 버티는 거예요. 자기들이 통치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 당나라는 삼국이 통일에 어떻게 잘 살아가는 게 아니고 뭉쳐서 한꺼번에 몰러. 그때 당나라의 힘은 세계 전체의 40%, 지금 미국은 25%입니다. 전 세계 힘의 25%가 미국인데 당나라가 그보다 훨씬 셌어요. 그런 나라를 우리 신라가 물리쳤습니다. 그 물리친 날이 675년 10월 23일 매초성 전투에서 당나라 군인을 얼마나 작살냈는지 그 당나라 군인이 신라에서 하도 많이 죽어서 그 사람들 원혼을 달래려고 국경에 가면 지금도 법원사하는 절이 있습니다. 그때 당나라가 신라한테 대패해가지고 그 절을 만들어서 원혼을 달랬어요. 죽은 사람 혼을 달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 675년 10월 23일 그 10월 23일이 경상북도 도민의 날입니다. 그만큼 경상북도 선배들이 신라에서 나라를 통일하는데 그 왜 676년이냐? 실컷 두드려 맞고 저 서해안을 빠져나가는데 한 1년 걸렸습니다. 가다 말다가 완전히 안 죽으려고 빨리 가라 이러니까 676년에 안 죽으려고. 거의 신라 삼국통일 676년. 그래서 삼국통일 해놓고 그리고 고려나 조선을 다 운영한 사람들 다 우리 경국사. 고려시대 때 3원이라 들어봤죠? 3원 누구냐? 그 사람들이 목원, 포원, 야원. 목원은 이색이라고 영덕 사람이고 포원은 정공주 어디 사람이에요? 영천 사람. 야원 길제 어디 사람입니까? 그 선산 사람. 이 사람들이 그 앞에부터 대대로 다 내려왔지만 이런 사람들이 고려에 다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조선 최초에 만든 정도전 그 봉화산 요새는 영주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봉화인데 그 지역이 영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키고 나라를 지키고 유승민 선생이 다 나라를 끝까지 지켰고 그리고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제일 많이 했고 영양 사람들도 독립운동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6.25 때 낙동강에서 우리가 지키고 임금이 잘못하면 만이서 만 명이 북글실 만 명이 전국에서 영남지방에서 모여서 임금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걸 서명을 하는 거예요. 만 명이 모여서. 그게 만인서입니다. 7분을 보냈어요. 만인서. 제일 앞에 이름 쓴 사람은 3쪽을 멸합니다. 그 만이 요새 만이 집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댓글 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만 명이. 이 영양 국민 반 이상이 16,000명이 계셨다 하대요. 영양 국민 10,000명이 나와서 요 동네 사는 사람도 나와서 오늘 군책에 며칠까지 나와서 이름 다 적으세요. 그럼 이름 적기도 힘들 건데
영남 지역 전국에 영남에 퍼져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걸어서 와가지고 3박 4일 걸어서 와가지고 내일은 돌리라 임금 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바른 소리 하지. 그래서 선비 정신, 나라 지키는 화국 정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나와서 새마을 정신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만드는 이 나라. 그래서 지금 여기 어르신들 계실 때 우리나라가 1962년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시작할 때 우리 국민 소득이 얼마 아세요? 80불이에요. 80불. 80불이 우리 소득, 개인 소득이 80불. 그때 북한은 우리보다 3배 많이 했어요. 240불. 240불. 필리핀은 우리보다 10배가 부자였어요. 800불이죠. 800불.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3만원 한 6천불 되고 북한은 아직까지 2천불이고 필리핀은 아직 4천불까지. 우리가 세계 10번째 가는 그런 경제 대국이 됐고 그런데 왜 안에서는 해임 조선이라고 하고 자살은 세계 1등만이 하고 애는 세계 1등으로 적혀놓고 왜 이래 된다 이거 왜? 그러니까 우리 경북 사람들이 통일시키 가지고 나라 지키고 새마을운동에 잘 살도록 나라 만들어놨더니 왜 이렇게 자꾸 나라를 어렵게 되느냐. 그래서 정신무장이 바뀌고 수도권에 멀리가 살아서 수도권에 멀리가 사니까 지쳐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야 된다. 이제는 이런 형태로 나라가 계속 더 발전하기 어렵다. 그래서 골고루 흩어서 살아야 됩니다. 골고루. 지방시대잖아요. 지방. 왜 수도권을 다 멀리 가느냐 이게. 왜 영양에 애들 우렵소리가 없어지나요? 그 영양에도 과거에 그 안재범 회장님밖에 7만 명 살았다고. 7만 명. 제일 많이 살 때. 7만 명까지 안 가더라도 4, 5만 원 사는 그런 지역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권에 멀리 있는 사람들이 전국에 흩어져 사는 지방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뭘 흩어져 살도록 만드느냐 이거. 그 사람도 먹고 살고 즐길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제가 요새 농업도 새롭게 바꿔야 된다. 농업 대전환. 80 노인이 농사 짓는 시대 지났습니다. 어제 안동에 가서 사과 농사도 AI가 짓습니다. AI. 사과 농사를 어떻게 하느냐. 새벽 4시에 지가 약칩니다. 새벽 4시에. 약은 새벽에 쳐야지 바람이 덜 불어서 골고루 갑니다. 사람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약치기 어렵잖아요. 사실. AI에 시간만 딱 맞춰놓으면 지 혼자 약치는 거예요. 지 혼자 과수 다 따고 꽃도 지 혼자 흔들어 딱 뿌리고 꽃을 꽃 따는 이 기계가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막 흔들어요. 그냥. 흔들면은 약한 놈 다 떨어져요. 똑똑한 놈은 살아있고 약한 놈 지대로 꽃도 따고 약도 치고 또 물 목마르면 물도 주고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동에 가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싸움이 붙었어요. 이런 농사를 하작한 아들과 아버지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들이 이기더라고요. 그 젊은 사람이 과학적으로 농사를 지어요. 그러고 대규모로 해요. 영양도 꼭 그래 해야 돼요. 지금 문경에 시범단지 만들었는데 앞마을 전체 다를 농사 짓는 어른들은 땅 그냥 무슨 농사를 짓던 간에 너가 알아 지어라. 그러면 법인을 연금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는 작년 농사 짓는 것도 50% 더 줄게. 일 하나도 안 해도 50% 더 줄. 작년에 100만 원 벌었으면 150만 준다. 그리고 땅 내놓으면 우리가 무슨 농사를 짓든지 해라. 그래서 농사 짓는데 100% 콩 심고 나라 놓고 뭐 이것저것 했는데 다 하지 마라. 기계로 다 기계로. 콩을 기계로 심고 기계로 따고 그 다음에 양파 심고 다 양파 기계로 다 심고 기계로. 그 두 가지만 해도 많이 소득이 달라져요. 최하 3배, 4배, 4배 농사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건 많이 바꿔야 됩니다.
가수도 과학적으로 스마트팜, 그다음에 요새는 식물 공장 이런 것들에서 완전히 바꿔서 노동력도 줄이고 소득도 올리고 그런 일들을 또 그 외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만은 나중에 차츰차츰 우리가 하면서 경상북도에 젊은이들이 와서 살 수 있는 또 주거문화, 교육 이런 것도 바꿔야 돼요. 자작나무숲 이런 데 사람이 떼거리를 몰려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는 문화, 관광 거기에 일자리가 많습니다. 이와 함께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경상북도 영양군을 반드시 만들어내서 우리 후손들이 행복한 지역으로 살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지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신영재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께서 민선 8기 도정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 지도실장 신영재입니다. 지금부터 민선 8기 도정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는 전환시대를 앞서간 경북 2022년 도정 주요 성과, 지방시대를 위한 민선 8기 정책 과제, 민선 8기 경북도와 함께하는 영향에 대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환시대를 앞서간 경북입니다. 지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지방시대를 위한 경북의 노력입니다. 지방시대는 수도권 일국체제, 수도권병 극복을 시대적 과제로 인식한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부사님께서 직접 통합과 반영의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제안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설치를 건의하여 인수위 최초로 해당 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까지 도출되었습니다. 민선 8기 경북도의 슬로건도 경북이 대한민국의 지방시대를 주도해서 수도권 일국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 시대를 열어가자는 의미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22년 도정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10년 넘게 해결되지 못했던 지역의 수건 사업이 해결되었습니다. 영일만 횡단대교는 설계비 50억 원이 반영되었고 중부선 미 연결 구간은 예타가 통과되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역대 최대의 부를 확보하여 국비 11조 원 시대를 개막하였으며 반도체 분야 조단위급 투자 유치 등 민선 7기 이후 36조 원 넘는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산의 우선 충전 규제 특구가 지정되어 4년 연속 지정됨으로써 전국 최다 특구 보유라는 기록을 세웠으며 전국 최대 투자 유치 실적을 달성하여 규제 자율특구의 로봇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12월 신한울 1호기가 준공되었으며 지난 3월에는 우립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과 경주 SMR 국가산단이 지정되어 차세대 청정 에너지 시대를 개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시대를 위한 민선 8기 정책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를 새롭게 맞이한 경북도는 대한민국의 지방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시대 주도 경상북도 준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와 민선 8기 5대 핵심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고등교육 혁신 기반 발전 생태계, 클린 에너지 슈퍼클러스터 등 8대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고등교육 혁신 기반 발전 생태계는 대학 지원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해서 지방정부 주도의 대학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정부의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정책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경북 등 7개 시도가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전력 생산지에서 멀수록 전기 요금을 높게 책정하자는 전기요금 차등제는 군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반영되어 지난 3월 23일 국회 선정위를 통과했습니다. 입법이 완료되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실시되어 데이터 센터와 같은 전력 다소 별종의 투자 유치에 탄력을 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북도는 지방시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국가운영의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대전환을 위한 5대 핵심 과제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북의 새로운 성장판을 만들기 위해 2030년 개항하는 공항과
농일만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권을 만들겠습니다. 공항은 항공 물류는 물론 푸드밸리, 항공산업 클러스터, 그리고 국제 비즈니스 단지를 조성해서 공항 중심의 새로운 경제 거점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농일만항은 배터리, 철강 자동차 부품 등 지역 주력 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전진 기술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국가 차세대 원자력 연구개발 거점으로의 도약입니다. 신한울 이호기 중공과 삼성의 건설 재개와 더불어 울진과 경기의 국가 분단까지 국가의 차세대 원자력 연구개발 거점을 조성해서 동해안을 지역 경제와 밀착된 세계적인 에너지 산업 벨트인 클린 에너지 슈퍼클러스터로 개혁시키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술 중심의 첨단 농림수산업으로의 개선합니다. 전통 산업인 농림수산업의 디지털 기술을 입혀서 노동 집약 산업에서 기술 집약 첨단 산업으로 공모시켜서 수출 산업, 미래 산업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네 번째로 메타버스 기반 제조 혁신입니다. 경북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수도로서 산업화 시대의 수출을 견인해 왔습니다. 이제 5G와 메타버스 시대에 맞게 제조 현장도 디지털화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단지를 5G 기반 메타버스 스탠다드로 전환시키고 제조업 현장에 인공지능 공간을 확산하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도 적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백신 바이오 거점으로의 도약입니다. 북부권은 세계적인 백신 산업의 허브로 만들어 도내 균형 발전의 핵심축으로 성장시키고 동남권은 혁신신약 클러스터와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연구 중심 인재 설립으로 국가 바이오 산업 대전환의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선 8기 경북도와 함께하는 영양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 북부권 교통 인프라 개선입니다. 경북 남부권과 강원도를 잇는 남북 부축 고속도로는 11개 시군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우리 도와 강원도와 협력하여 고속도로 건설 500년 계획에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상주 영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영도의 강보항 관광객 수가 4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도 918호선의 구치도 승격과 상용 개양 사업도 추진하여서 영양동이 한층 더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대교조 생태관광 활성화입니다. 영양은 최고의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국제밤하늘협회가 선정한 아시아 최초의 국제밤하늘 보호를 있는 구장으로 영양에서 가장 깨끗한 하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흑림산 자연휴양림과 국립영양자작나무 숲은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는 힐링 공간입니다. 자작나무 숲에 산림기후 변화 체험장과 친환경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영양 밤하늘 청정 백호촌이 내년에 준공되면 영신산권 환경친화적 생태관광 대전지로 변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 공간 재창조입니다. 영양은 지방소멸 극복 모델 구축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삶과 일자리 그리고 문화, 교육이 결합된 정주형 작은 농업 조성 사업을 올해 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양군은 22년 농촌 공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촌 공간 정비 공보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오래된 유해시설을 제거하고 영양복합센터와 빗솔공원을 조성하여 농촌이 새롭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제로 구도 공백 제로입니다. 영양은 전체 면적 중 산지가 86%로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신속한 대처가 쉽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영양군의 오랜 수건 사업인 영양소방서가 신축되고 올해 산불 대응센터가 준공되면 군 안전지킴 역할을 특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양은 의료체계 개선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독거 어르신을 위한 AI 돌봄 로봇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보다 나은 진료를 위해 보건의료원 신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 생명권 보장을 위해 도와 영양군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준영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께서 경상북도 농업대전환 추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농업대전환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대전환의 시작은 우리 농업인은 도시 근로자와 같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또 땅도 가지고 있는데 왜 더 못 사는가라는 이철우 도지사님의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의 농가 소득은 도시 근로자 대비 한 64% 수준입니다. 반면에 농업 선진국인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오히려 농업인이 더 잘 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농업 환경이 결코 우리나라보다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글로벌 농업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과학영농과 규모화였습니다. 네덜란드는 1년에 농산물 수출로 380억 불의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360억 불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도 한번 바꿔보자 하는 것이 경상북도 농업 대전환입니다. 농업 대전환의 핵심은 먼저 농업의 첨단 과학을 접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규모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디지털 혁신 농업 타운하우스, 전력 특구, 가공산업 대전환, 시설원의 가수, 축산 등 분야별로 35개의 주요 과제가 선정되고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 대전환의 대표적인 시책인 공동영농 시범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문경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이 가장 먼저 진도를 내고 있습니다. 위치는 문경시 영수면 율곡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참여 농가는 80농가, 면적은 110헥타입니다. 기존에는 각자가 1년에 벼농사 한 번을 지었습니다만 이제는 공동으로 여름에는 콩을 재배하고 동절기에는 양파와 감자를 재배하게 됩니다. 공동으로 영농을 함으로 인해서 기계화가 가능해지고 또 이모작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농업법인이 만들어지고 지금 현재 50헥타의 양파와 감자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오는 6월에 수확이 이루어지면 콩을 전체 면적에 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업 지구 내에 총 생산액은 4배, 농가 소득은 최대 2배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우리 23개 시군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설 원에는 첨단화와 규모화하겠습니다. 스마트 원예단지, 임대형 스마트팜, 수직농장 등 공공용 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ICT 융복합 사업과 스마트 온실 신축, 개축 사업들도 지원을 확대해서 2030년까지 스마트 아유 50% 달성을 하겠습니다. 지금 영양군에서도 첨단 농업이 속속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추유통공사의 공정 용배장에서부터 1호면, 청계면의 경영실습 임대농장이 세워지고 또 개인 농장으로는 수비면에 채소농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영양에도 이러한 첨단 시설 온실들이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지작물도 스마트하고 품목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팜이라면은 시설 원에 온실을 주로 생각했습니다만은 이제 사과를 비롯한 가수와 또 마늘, 고추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서두에 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농장이 안동 임하면 오대리에 설치된 첨단 노지 스마트 팜입니다. 앞으로 이 사과를 시작으로 지난 3년간 이 시범 단지를 조성을 했고 올해부터 또 3년간 의성 마늘에 지금 노지 스마트팜 시범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양에도 고추 농가가 2,000원 농가가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지 않습니다. 우리 고추 농사에도 첨단 과학이 접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빠르게 보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과산업도 생산 구조를 대전환하겠습니다. 90년대 중반에 경북형 키나전 사과원이 현재 대한민국의 사과산업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축형, 즉 평면형 가원 체계로 전환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이 재배 방식이 대한민국 사과산업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이 다축형 사과 가수원은 노동시간이 30%, 생산성이 30% 정도 더 확대됩니다. 우리 영양에도 6농가가 선도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다축형이 빠르게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 지원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축산업은 첨단화하고 금년은 자원화하겠습니다. 생산성이 20% 향상된 스마트 축사 1,400%를 육성하고 축사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축분입니다. 이 축분도 이제 에너지 자원으로 재활용하겠습니다. 지난해 청송 부남에 6,000평 오이 시설 재배농가에 실정 재배를 하였습니다. 1년에 연료비가 1억 5천만 원 들었습니다만 이 축분을 필리타한 보일러를 사용하니까 연료비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영양에는 지금까지 겨울 재배가 참 어려웠습니다. 너무 춥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연료비가 절감된다면 우리 영양에도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식품 산업 시장은 약 9조 달러로 추정됩니다. 이 식품 산업은 세계의 자동차 시장, 철강, 반도체, 조선, 배터리를 모두 합친 시장보다도 더 규모가 더 큽니다. 식품 산업은 시장 규모가 크고 또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특히 최근에 한류붐으로 K푸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 경북농식품의 세계화를 추진해야 될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가공산업 대전환 추진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농식품 가공기업 1000개소를 지원을 해서 매출 10억 원 이상 900개소, 100억 원 이상 100개소, 수출 10만 불 이상 기업 300개소, 100만 불 이상 100개소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에 투자하는 기업은 최대 10억 원까지 연리 1%로 융자 지원합니다. 특히 지역 농산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 40억 원까지 보조율 적게는 30%, 많게는 70%까지 보조 지원을 하겠습니다. 우리 영양에도 훌륭한 자원들이 많습니다. 최고 한글 음식조리에서 음식 대박이 있고 영양의 자존심 고춧가루도 있습니다. 700년 전통의 초아주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개소한 발효공방도 있습니다. 우리 영양의 농식품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로 달려갈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와 복지가 있는 살기 좋은 농촌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도시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깨끗한 주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농촌 건강정비,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금년도에도 121곳에 1,586억 원의 예산을 투자를 합니다. 실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영양업 동굴의 정비 사업을 합니다. 26년까지 181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고장원에 문제가 되었던 벽돌 공장, 소음 분진이 많았는데 이제 철거를 합니다. 그리고 경관이 아주 안 좋았던 고창 폐육 공장도 철거를 합니다. 그리고 복합센터와 공원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주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지털 청년원 5,000명 육성, 스마트 APC 구축, 유통 플랫폼 구축 등 이런 사업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대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고령 소농농의 문제를 해결하고 규모화 첨단화하고 청년농이 유입되는 농업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농업은 첨단 산업으로, 농촌은 힐링 공간입니다. 대한민국 농업의 틀을 경상북도가 확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박성수 경상북도 지방시대 정책국장께서 K로컬 지방시대 대전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년의 양성을 통해서 경북이 영양과 함께하고자 하는 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의 현실은 지사님께서도 말씀드리셨지만 수도권은 게으르진 시장입니다. 한 해 10만 명씩 수도권을 이전하고 있고 우리 경북에서도 1만 명 정도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은 5천 명 정도는 진학을 위해서 5천 명 정도는 취업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모든 것이 집중된 수도권 병 때문에 수도권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모이고 기업이 오는 무임승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어떻게 해서 타개해서 수도권병도 고치고 지방소멸이 가속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지금까지는 지방이 유출되는 시대였다면 이제 지방 청년들이 정주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한 가지 사업이 아니라 그리고 단기간의 사업이 아니라 교육, 취업, 결혼, 출산 종합 지원 패키지를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군마다 특성화 전략산업을 설정하고 거기와 대학이 연결된 대학 학과에 대해서는 등록금 무상을 지원하는 시대를 열어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그 청년이 졸업을 하고 나서 협약이 된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중견기업에 들어가 있더라도 2년만 지나면 대기업 임금을 보존하는 형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취업을 해서 그 지역에 머물게 되면 10년간 주거로 무료로 지원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5년 동안 1,000만 원씩 지급하는 패키지를 지원하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기들이 낳게 되면 출산 보육 돌봄을 완전 돌봄하는 체계로 갖추어 나갈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핵심은 대학입니다. 대학이 함께 연결돼서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지방정부는 지역 정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지사님과 대통령이 함께 경북 인력 양성 민간 협력체계를 개최했습니다. 여기는 지방대학과 중소기업 그리고 지역 기업이 함께하는 대학이 함께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영양도 식품가공 인력 양성팀을 마련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8개 기업 정도에 9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함께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대학이 연계돼야 됩니다. 그래서 안동대 식품생명영양학과에서 함께 기업을 위한 교과목을 설계하고 실습을 공동 설계하는 부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과 함께 하기 위해 안동대 영양천연물자원연구소 본원이 영양으로 오는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품화로 연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안동대는 영양에 있는 영양고와 수비고와 연결해서 교수님들이 직접 와서 전략산업, 식품가공산업 분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영양고와 수비고 학생들이 지역에 머물면서 식품가공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학생들이 2년 후에는 대졸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 그리고 이 학생들이 학업을 더 정진하고 싶으면 안동대와 연결시켜서 식품가공학과의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체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련입니다. 지방소멸은 외국인과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절 근로자 등 체류 관리자 문제였다면 앞으로는 정주형 외국인 개방형 이민 체제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지사님께서는 작은 미국을 통해서 해결하자라는 부분입니다. 트랙은 두 가지입니다. 외국의 우수인재 석박사를 모셔와서 그분들은 연구권을 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연구를 시키는 것. 또 한 가지는 부모 등 이러한 가족 등을 함께 초청해서 체류형으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 부분이 법무부에서 가장 반대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부모님들이 오시면 45세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년 동안 봉사하고 우리가 부양하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파악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만, 기업만, 지방정부만으로 안 되니까 함께하는 협력 모델을 저희들이 구축할 예정입니다. 첫째, 대학이 22개 시군 곳곳에 들어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그리고 지역 전략산업은 각 시군별로 특화를 하고 여기에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갖추어 나가자는 게 저희들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게 지사님이 대통령께 건의해서 교육부의 대학 근한 지방 이전 시범정부로 경북이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산학 인력 양성하는 모든 근한은 지방정부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포항시는 2차 전지로, 안동은 111도시로, 영주시는 배어림 도시로, 문경은 IT 레포저 재활 도시로 특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양공학 청송에도 대학과 기업이 들어오는 시대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공학부는 바이오메디 산업으로, 영양부는 식품가공 산업으로,
청송군을 항로화 산업으로 해서 대학을 연결시켜 나가고 있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3개 시군 협약을 마쳤고 11개 시군이 추진 중인데 10월 달까지는 22개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양의 식품가공 산업 변리 추진입니다. 지금 농정국장님도 말씀하신 이러한 부분에 인력 양성 체계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현재 영양의 기업 수요를 살펴봤습니다. 군수님께서 많이 노력하셔서 SPC 3립, 주 MSC, 그리고 우리 여기 김태환 안동대 교수님도 와 계신데 같이 안동대와 연결되어 있는 네이처팜, 허스데일리 기업들이 기업 연구소 기업 형태로 영양으로 들어오고자 합니다. 석박사급 연구 인력뿐만 아니라 현재 8개 기업의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들을 위한 현장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안동대에 영양 캠퍼스를 설치할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우선으로 안동대 천연물 자원 연구소 부분이 문헌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주거 안전 부분과 문화복지는 있는 부분을 연계시켜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양은 지금 인구 16,000명이 약간 무너진 상황에서 청년 인구가 지금 2,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2,600명에서 매년 청년이 120명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2,000명이고 추세는 매년 120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 56.8세에 다문화 자녀는 18년에 170명에서 30여 명 정도가 늘어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약간 어려움이 있지만 미래 발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영양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SPC 상립 부분은 우리 군수님이 열정적으로 하시는 부분인데 이 기업은 R&D나 물류 마케팅 능력이 충분한 기업입니다. 이분들이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것은 음식 뒷미방에 있는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고같이 하느냐. 그래서 어제 찐빵사업법으로 협약도 하셨는데 이 기업이 더 나아가서 음식 뒷미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R&D 연구를 통해서 식품 가공 산업으로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빵 같은 종류보다는 사실상 유통 물류 때문에 냉동 물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자 하고 연구소 기업 형태로는 들어오고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MSC 기업 같은 경우에 2천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 안동에 있는 영양에 있는 산채와 오추의 천연물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자. 이분들의 포인트는 실제적으로 아스피린도 식물에서 나왔다. 그리고 밀크 시설 같은 경우에는 간에 좋은 그런 부분들이 은근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해서 기능성 식약품이나 화장품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처밤 같은 경우는 영양고추센터의 건조 능력을 활용해서 건조 스낵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허스데일리 같은 경우는 3대 밀키트 기업인데 이러한 부분도 함께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공동협약 노력을 연구를 할 수 있는 안동대 영양 천연물 자원 연구소 분원에 대한 설치 부분에 안동대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연구소를 협력하고 안동대 대학생들이 계절학기를 여기서 하면서 특히 지금 영양에 있는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들 등 8개의 한 100명 정도 되는 분들의 재직자 교육, 품질이나 위생 교육, 그리고 다문화 자녀들이 지금 현재 200명 중에 지금 한 5, 60%가 중학생이 있고 15명은 이미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 고등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정착시킬 수 있는 부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국책연구소 분업 및 국비 확보 부분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함께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청년 도시를 만드는 그걸 통해서 함께 하고자 하는 꿈은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입니다. 저희들이 그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찾아보니 첫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문화, 두 번째는 취미든 자신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 배우면서 신뢰의 문화를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 지방시대 경북이 가지는 꿈은 지사님이 모토로 하고 계시는 보통이 성공하는 경북시대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해줄지 않아 부럽지 않고, 그 다음에 지방기업 다니고 대기업 보수받아 부럽지 않고, 그리고 지방에 살아도
수도권처럼 누빌 수 있는 세상. 그래서 외국인도 우리와 동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경북시대의 꿈을 지방시대의 꿈으로 이루고자 합니다. 이러한 지방대학과, 지방기업과, 그 다음에 우리 지방정부가 함께한 지방주도 경제성장 모델을 5번 10월 21일 날 노벨 경제학상 에릭 메스킨 교수를 모셔서 입증받고자 합니다. 이분은 독점체제는 중앙정부 독점은 비효율이다. 경쟁체제로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이 특화돼서 잘 살기 경쟁하는 지방 분권에 대한 입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분 제자가 베르지 교수입니다. 이분의 이론은 이런 부분입니다. 허딩 이론이라 해서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 점검하는 게 양떼들은 항상 약하기 때문에 모입니다. 모여서 리스크를 회피합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약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현장에 지방에서 싸워야 되는데 약하니까 전부 몰려가서 수도권 편한 데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을 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주도로 바꿔야 된다는 부분을 이론적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지방주도 대한민국 시대의 핵심, 이러한 인재가 있는 곳에 기업이 오는 시대, 이러한 부분에 지방시대의 물결이 지금 흐르고 있고 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영양과 경북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통 한국 사람 질문하는 잘 알아요. 지명을 해야 뭐하고 또 준비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 유엔의 IQ 통계가 얼마냐? 한국 사람 유엔 통계 103명이었어요. 104 굉장히 높거든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머리가 좋다고 하잖아요. 되게. 그 사람 98위. 미국도 100이 안 돼요. 100 넘는 데는 아시아 사람. 우리, 일본, 중국. 그거가 1, 2, 3등 합니다. 북한은 우리하고 어떻게 있어요? 북한 우리 민족이잖아요. 원래 북한은 우리하고 똑같은데 지금 북한이 이미 떨어졌어요. 왜? 원무가 영향이 없어. 북한 사람하고 우리하고 고등학교 3학년 키가 얼마 차이가 나요? 북한하고.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들이 평균 74입니다. 우리 때는 70이 채 안 됐어요. 68죠. 지금 74. 평균 키가 74. 그런데 북한은 60이 차. 고등학생. 온도가 키가 안 돼요. 여기 꽤 굵으니까. 거기는 지금 2,500만이 있는데 통계상 2,500만이고 고난의 행군이가 그때 한 300만이 죽어버려가지고 그거는 배급을 하루 750g 드는데 하루에 750g 그 한 끼 먹어서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아들 이래 한 집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밥을 안 먹지. 다 굶어 죽지. 일부러 손자를 먹여야 될 거예요. 그래서 손자들 먹으라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굶었어요. 그런 나라가 우리 민족 국적이 있어요. 왜 그랬느냐? 해방될 때 우리가 2천만 원고 제가 1,000만이 갔어요. 그런데 거기는 수풍 발전소, 무슨 건강, 이런 공업시설이 그쪽에 다 있어서 우리보다 3배 잘 살았어요. 3배. 아까 62년도에 우리가 80%, 240%. 훨씬 잘 사는 우리보다. 그래서 6.25 남침하는 거예요. 자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공산주의 가는 이런 제도가 우리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해가지고 경쟁사회로 우리나라는 지금 구매력, 그러니까 세금을 이제 우리가 총 생산이 얼마, 소득이 얼마냐 이러면 세금 내기 전에 얼마, 세금 내고 난 다음에 얼마,
일본하고 우리하고 세금 내기 전에는 일본 조금 많습니다. 세금 우리가 적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세금이 제일 적은다고 우리나라. 유럽 같은 데는요, 반이 세금입니다. 반이. 50% 세금입니다. 이 농사 짓는 분들은 세금 10원 안 내잖아요, 지금. 농사 짓는 사람. 그러니까 세금을 띄고 난 다음에 돈 쓸 수 있는 거 구매력이라, 구매력. 그건 우리가 일본보다 앞섭니다. 또 우리는 지하에 돈이 좀, 이게 소통 안 되는, 신고 안 되는 돈들이 좀 아직까지 좀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 이래 잘 사는 나라인데 잘 사는지 모르는 거야. 그 핀란드 맞죠? 네덜란드 제가 가니까 유치원생 예절교육을 예절교육. 집에 와가 뭐 아버지 말 잘 들으라. 선생님 말 잘 듣고 친구 친하게 살고 교통신호 지키고 이런 것만 이해돼 가르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취미 활동. 와서 축구하고 싶으면 축구하고, 뭐 짜장면 빼고 싶으면 짜장면 빼는 거 연습하고, 지 하고 싶은 거 그냥 놉니다. 그냥 와서. 책도 없고, 그저 이름을 쓰라고. 5학년, 6학년 내가 중학교에 공부하는데, 책은 절대 집에 못 가고, 학교에서 못 가요. 집에 가서는 놀아요. 인습이에요. 우리는 유치원 아들도 뭐 서울 의과대학만 보낸다고 서울 강남에 가면 유치원생 보고 의과대학 반 이래서 나왔어요. 그 의과대학 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IQ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104고 유태인은 98인데 왜 유태인이 전부 노벨상 다 받고 우리나라는 노벨상 하나도 없나? 왜? 우리는 너무 지치기다. 공부하고 싶어서 미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놈 매일 공부시키니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고 이스라엘은 책을 많이 그냥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40권의 책을 읽을 수 있어요. 그걸 지가 하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세계 노벨 과학상을 받은 사람 35%가 유태인이에요. 전 세계 유태인은 1,500만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사는 사람 750만, 이스라엘 밖에 사는 사람 750만. 1,500만인데 소련에서 과학상을 받아도 미국에서 과학상을 받아도 독일에서 과학 노벨상 받아도 대부분 유태인. 그게 생활 습관이에요. 우리도 이 좋은 거리로 지치도록 만들어요. 이 놀고 지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유치원 다니는 아들 우리 손녀도 보니까 영어만에 가잖아. 왜 영어만을 하냐? 하지 말아야 하니까. 저 엄마도 있고, 나도 보내기 싫은데, 놀 데가 없으니까. 아들이 다 학원 가고 없으니까. 학원 가 놀러 보낼 수도 있고, 놀러 보니까 돈 들잖아. 그러니까, 못 든다. 돈이 든다. 놀러 돈 벌을 돈. 그래서 이거 나라 전체 틀을 바꿔야 된다. 우리 같은 경우 유치원이 없을 때 자랐잖아요. 유치원이 뭔지도 모르고, 저는 만화책도 못 봤어요. 만화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밥이나 먹으면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래 살아도 도의사까지 하는데, 그래 살아도 도의사까지 하는데, 그 무슨 유치원도 댕기고, 뭐, 무슨 책을 뭐, 사실 우리 어릴 때는 교과서 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촌에 있어나 서울에 있어나 공부하는 게 내 사촌들이 서울에 많이 있었는데 옛날에 형제가 많다 보니까 사촌이 같은 또래가 내 외가에 친가에 뭐 이 사촌 같은 사촌이 한 6명 같은 학년. 그런데 공부 내가 제일 잘했어요. 난 촌에 살고 저는 김천 시내 살고 서울 살고 대구 살고 이런데 방학 때 모이면 내가 산수 가르쳐줘요. 왜? 교과서 할게 없으니까. 지도 뭐 딴 데 공부할 때도 없고 그게 사람 사는 데지 지금 너무 영양이 산다고 무리하지 마세요. 그거 아직 안 크면 무리해요. 여기는 자기 아들 손자한테 말했는데 손자 서울에 있는 데려라 하세요. 하늘 별빛 보고 사기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말 괜찮은 나라 됐는데 여기까지는 열심히 하면 됐어요. 지금부터 선진 초일국가 가는 거는 열심히 해가 안 됩니다. 나라 전체 틀을 막아요. 아까 농사 짓는 거 들어봤죠? 우리 농장 이야기 들어봤죠? 소득은 2배, 생산은 4배인데 본인이 가가면 2배가 간다. 그게 관리비를 써야 된답니다. 관리비. 그래도 가만히 놀고 2배가 가면 어때요? 농사도 안 짓습니다. 80 노인은 땅만 해놓으면 돼. 밥도 뭐 왔다 갔다. 수금푼 안 들고 다니면 또 찌끌고 안 타더라고요. 그래서 수금푼 들고 왔다 갔다 농사 짓는다 해야 돼요. 그렇게 너무 계절한 반드시 해서 영양이 부자되도록 그러면 청년들이 많이 돌아옵니다. 청년들이.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제가 특별히 질문 받아봐야 군수님 다 아는 걸 다 했을 거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살 수 있느냐 그런 거 박홍렬 도의원하고 우리 김성현 의장 인사 말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잠깐 인사만 하면. 네, 도의원 박승호입니다. 제가 우리 부산 인사하기 오랜만에 동료의 뵙고 잘 몰랐는데 오늘 영상 보시니까 우리 부산이 존경스럽고 울려 보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양수발전소 국민들이 참 마음만 한 곳으로 뜻을 모은다면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서 반드시 영양의 양수발전소를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정말 유시대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앞으로 반드시 양수발전소가 유치가 돼서 우리 국민의 영혼을 줄 수 있도록 그날까지 함께 뜻을 좀 모아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더 하고 예, 반갑습니다. 영군의 의장 김석현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인양을 방문해 주신 이철우 지사님 정말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산업물 축제 양수발전소 유치 결의대회에 오셔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힘을 보태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도지사님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경상북도와 영양군이 함께하는 상생버스가 영양군과 경상북도와 영양군이 앞으로 함께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양수발전소 영양군 상임 공동유치위원장 양동철입니다. 이미 지사님께서 잘 알고 계신 내용 같습니다. 조금 전에 범국민 결의대회에서 지사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전 영양군민에게 희망이 되고 큰 선물을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양군은 소멸위기에 놓여 있으며 대국책사업인 양수발전소를 유치하여 지역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사님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양수발전소가 유치된다면 각종 인허가 등 경북도와 관련된 사전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양수발전소 건설 시 발전소 주변 지역에 연계한 다양한 관광 자원 사업 추진 시에도 두 차원의 많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예를 들면 홍보관 건립, 수변공원 카페, 사무지 전망대 등 다양한 관광 개발 사업과 연계된 사업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영양군의 소개를 받을 수 있는 저희 개인 양수발전소의 영양군 유치를 위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볼 때 양수발전소 여러 군데 신청했는데 그 중에 입지 조건이 가장 우수한 걸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표를 누가 제일 많이 찍었습니까? 그리고 그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매일 합니다. 우리 이 정부 만드는 우리 주주 아이가 주주가 좀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좀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저 박영수 국회의원 선임벽에 있는 의원하고 다 나오시네요. 아까 노력해서 또 민간 유치원이 막강한 분들 다 했던 해가지고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영양 같은 데는 관광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여수 발전이 관광 자활화돼도 방금 말씀 잘 해주시는데 그것도 영양분과 협의회가 하나씩 치어나가도록 합니다. 최선 저희들 영양강무 감사합니다. 영양 오시는데 많이 힘드실지 싶습니다. 와보시면 정말 저희들 사는 사람들 애완 조금만 느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그런 설명을 하셨는데 남북구축고속도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 청송서 영양 구간만이라도 되도록 위선 도지사님이 뭐 강원도하고 같이 연기하면 또 힘들어 안 됩니다. 다음 선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사님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시원하게 청송서 영양을 우선 한번 뜯어보자 그래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영양이 4차선 도로 1cm도 없게 지금 700m 만든다 했는데 만들고 있나 이랬어. 그런데 제가 와가지고 현장 다 돌아보고 그래 했고 또 청송에서 영양을 고속도로 오면 바로 좀 연결되도록 지금도 연결되지만 그 고속도로로 연결해달라 이 말이죠. 하여튼 그거는 국가 계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는 계획에 따른 그 계획을 넣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도지사가 거짓말 할 수는 없어요. 시원하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계획이 일단 반영이 돼야 그것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계획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해요. 그 말씀 가지고 오늘 본사님 못 가십니다. 계획에 반영되는 게 하는 거예요. 석보면 주민자치위원장 김창수입니다. 경수님 오늘 생생버스로 오셨는데 다음번에 생생열차만 모시고 싶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철도가 없습니다. 그렇잖아도 국지 속의 섬이라 부르질 만큼 교통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좋은 것은 안동시 바다가 다 그쳐버리고 상생의 취지가 부족합니다. 경북 대무 순환철도망 구축을 해 주시든지 그것이 어려우면 충남 당진에서 안동까지 동서철도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서철도만이라도 안동에서 멈추지 말고 영양과 영덕을 확장을 해서 완전한 동해와 서해를 연결한다면 인적, 물적, 동시교류가 가능하기도 할 뿐 아니라 문화상품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서철도 사업에 우리 영양군이 반드시 포함되어서 국가계획과 도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용단을 기대합니다. 이미 철도가 있는 지역에 다른 노선을 확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철도가 없는 지역에 철도가 놓여지는 것은 그 한계 효용은 비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 철도가 존재하는 한 그 열차를 타면서 지사님 이름을 얘기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도지사님께서 돈 얘기, 무슨 얘기,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오지일소록 우선적으로 철도 이용권에 대한 적극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상북도 이제 순환철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구분이라도 철도로 다닐 수 있도록 철도 순환철도를 만들겠다. 그리고 중심부까지 연결하는 철도 다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영양군도 그 철도 계획에 지금 파업시키려고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용역을 줘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철도, 이 경북에 철도 없는 데가 100군데 없습니다. 대부분 다 있어요. 그걸 연결 나음으로 순환철도를 돌리겠다. 그래서 지금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철도 과장이 꼭 나왔는데 우리 국민들이 설명을 듣고 힘을 갖고 고속도로나
철도는 제일 국가계획의 기본계획이 반영돼야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는 것은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점촌, 봉화, 울진, 영덕, 영천, 포항, 영천 해서 다시 서대구, 동대구로는 순환하고 중앙에 영천 해서 안동 해서 영주로 가는 중앙선 그렇게 해서 지금 순환망을 계획하고 있고 추가 검토 사업으로 점천에서 안동 오면은 지금 그 대신 서산에서 점천 들려서 신도청, 안동을 해서 영양을 빚어서 영덕에 붙이는 그런 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검토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데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데 빚을 저희들이 국가에서 예산을 땡겨오기 위해서는 빚을 무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빚도 중요하고 또 지금은 국가 균형 발전 그런 게 또 저희들이 그 추가된 예타에서 더 많은 점수를 받아올 수 있고 특히 영양 같은 경우에는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 사업할 때도 사업이 많이 채택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제시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영양은 철도 완진화를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양도 철도가 들어가. 영양이 충분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돈에 있어도 작은 부분은 실제로 갈 기회가 잘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놀러 갈 수도 없고 저작년에 그 자작나무 숲도 와보고 산사도 가보고 돌아봤습니다만 오늘 이어서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절실한 이야기를 많이 해줘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영양에 살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기죽고 살고 이런 건 아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겠다. 반드시 제가 지방시대를 만들어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경상북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너무 수도권 일극체제 또 중앙대 지방하면 중앙에 전부 자기들이 전부 지시 형태로 하거든요. 지시 형태. 오늘 아침에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 이제 끝낸다고 회의를 했습니다. 조에서. 그래서 제가 시도지사 협의회장으로 나보고 이야기를 하라 하더라고요. 저 영상을 하는데 그래 이야기했어요. 코로나부터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다 죽는 줄 알았다고. 얼마나 실책을 많이 했는데 나 같은 경우도 2021년도에 2월 달에 우리 노인회장이 다녀갔는데 차 한잔 같이 마셨더니 그 어른이 이튿날 코로나 걸렸다. 확진이 됐다 하면 연락요. 나도 검사를 했어요. 나는 아무 이상도 없는데 차 한잔 마시다고 2주일간 격리당했어요. 2주일간. 지금은 뭐 옆에 밥을 먹어도 격리 안 나가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거 일할 수 있고. 너 얼마나 잘못한 거야 그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다 그때. 그게 경제를 망치고 또 얼마나 코미디냐 이게. 아이 사람 4사람 이상 만나지 마라. 그 마야차는 4사람 이상 만나지 마라. 4사람 이상 만나고 벌금 매기고. 그게 뭐 하는 짓거리냐 이게. 그때 제가 엄청나게 투쟁을 했습니다. 서울은 기차 전철 타면 빡빡하게 타는데 우리 영양 같은 데 이런 데는 사람 4사람 만나기 어렵다. 4사람 만나면 면 소재지는 면 사무소 주변에 가야 면 직원들이라 그래 만날까. 나머지는 저 시골 때문에 가면 4사람 만나려고 하면 개 모아야 된다고. 개추하는 데 만난다. 그런데 왜 똑같이 그래 하는지. 그래서 그때 제가 22년 4월 26일부터 다 풀었잖아요. 구분단이 풀어라. 그리고 경북에 푼데 딴 데 풀어가니 딴 시도에서 또 못하더라고 겁이 나가지고. 그럼 우리 해도 아무 상관 없었어요. 코미디 같은 일이 도청에서 벌어졌습니다. 도청에 반쪽아리는 안동이고 반쪽아리 예천이잖아요. 예천을 풀어놓으니까 다들 예천 가서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한테 권한을 줘야 되지 왜 중앙에서 천편 일일적으로 하냐. 그래서 오늘 제가 수학선생님, 제가 수학선생이거든요 원래. 수학선생님답게
전국에 장관들 다 있고 공무원 한 5, 6천 명이 듣고 있는 게 전국에 대통령부터 우리나라 10만 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가 10만 제곱킬로미터만 그게 5천만이 살잖아요. 그러면 10만 그러면 1제곱킬로미터에 평균 500명 삽니다. 500명. 1제곱킬로미터에 1제곱킬로미터가 30만 평이에요. 1제곱킬로미터에 500명 살고 서울은 1제곱킬로미터에 서울은 600제곱킬로미터 안 되는데 그게 1000만이 살잖아요. 1000만이 좀 먼저 한 900만 산다. 그럼 15,000명이 삽니다. 똑같은 1제곱킬로미터 안에. 너는 평균 500명 살아야 되는데 30명만 살아요. 30명. 그 다음에 경상북도는 2만 제곱킬로미터. 예, 260만 살거든요. 그걸 130만 살아요. 영양은 815제곱킬로미터에 16,000명, 20명, 20명. 평균 20명. 서울은 15,000명 사는데 20명 사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확진이 되잖아요. 코로나가. 그러면 15,000명 뽀글뽀글한데 하고 20명 사는데 4살 이상 만나지 마라 하니까 20명 30만 평 30만 명 얼마나 큰지 알겠습니까? 그 안에 우리는 20명 사는데 젊은이들이 15,000명 사는 거 똑같이 지급하고 이런 과학 방역을 해야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대통령이 또 하더라고요. 이처럼 도시처럼 과학 방역을 해야지. 정치 방역이 정치. 그때 TK 얻으면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대구 경부선 오지도 못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아침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세상을 골고루 흩어져 살아야지 저출산 문제 해결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지방시대 열려야 해결하지. 도저히 서울에 저렇게 복잡하게 살면은 강남이 우리나라에 제일 적이 나요. 강남이. 우리가 보통 하면은 의료시설이 있고 산부인과 있고 아 키워주는 유치원 있고 어린이집 있고 그러면 아 논다 이게 월급 많이 받고 그 강남은 월급은 제일 많이 받고 어린이집 제일 많고 산부인과 전부 다 있고 뭐가 없나 이게. 그런데 왜 제일 적게 나오지? 0.4, 0.4. 강남은 0.4예요. 영양은 1점 한 2배? 0.9. 1.0. 그러니까 0.4입니다. 강남이. 우리나라 강남이 제일 꼴찌입니다. 제일 잘 사는 동네가 제일 꼴찌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 살지만은 지쳐있어요.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이 지방으로 흩어져 안 살면은 저출산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영양이 잘 살아야 저출산 문제 해결됩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희망을 가집시다. 예.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변화, 희망찬 영양 화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정면 보시고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23 영양분 생생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